자, 그러면 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찬성팀 1번 토론자. 잠깐만. 양시훈, 엎어져 있으면 돼, 안 돼? 모범생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막 뒤돌아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잘 듣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 안 들어도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 막 이러고, 너 겁나 잘 듣고 있는데, 안 돼.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여.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게 노력을 해봐. 알았죠? 또 뭐가 있을까? 막 턱을 괴고 있는다거나. 돼, 안 돼? 어디 한번 해보시지. 이거 안 돼. 알았어? 눈 감고 있거나. 돼, 안 돼? 안 돼.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준범이 엄청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 오케이, 좋아요. 자, 좋습니다. 찬성팀 입론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토론자부터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의 첫 번째 주장을 맡은 고승우라고 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직접 선택하면 아이가 적성에 맞게 자랄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에게는 자신의 꿈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페인트라는 책에서 아키 505는 부모를 선택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윈드우드를 타는 것을 연습하고 있고 취미가 마음에 들어서 아키는 그 부모들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면접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바람을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장점이 생길까요? 아이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부모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고 많은 아이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야들의 기술력이 높아질 것이고 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토론자 발표해 주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 2번 주장을 맡은 박준범입니다. 우선은 고아들에게 부모를 선택할 권리도 주지 않는다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고아들은 아무 선택권 없이 자신을 낳은 인간들로부터 버려집니다. 그러면 아무 선택권도 없이 고아원으로 가고 아무 선택권도 없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또 아무 선택권도 없이 모르는 사람들의 자녀가 됩니다. 이 뜻은 고아에게는 아무 선택권도 없다는 것입니다. 페인트라는 책에서 나오는 NC라는 곳에서는 이런 불행한 고아들에게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만약 이런 권리마저 없어진다면 위에서 나온 바와 같이 불공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 NC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부모와 3번의 면담을 통해 부모에게 점수를 매겨 완전히 마음에 드는 부모를 만날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너무나도 불행하고 선택권 없이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도 줘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3번 토론자. 부모를 선택할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렸을 때 엄마가 가난해서 하고 싶었던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못했던 일을 하나에게 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뭘 하고 요구하기 전에 이미 뭘 해야 할지, 뭘 배워야 할지, 어떻게 입고 나가서 어떻게 발표를 해야 할지 다 짜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엄마의 미래는 곧 나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했고 엄마가 하나의 모든 것을 다 정해줬습니다. 엄마는 다 하나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지만 그냥 자신이 가난해서 못했던 것을 다 하나를 통해 대리만족하기 위해 하나를 인형처럼 대했습니다. 하나랑 엄마는 전혀 다른 인격체이고 전혀 다른 꿈을 가진 한 명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부모에 의해 자유롭게 살지 못했고 하마터면 평생 엄마의 꼭두각시로 살 뻔했습니다. 하나의 엄마처럼 자신의 아이를 통해 대리만족하는 부모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모와 같이 살며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를 정할 수 있다면 자신을 자유롭게 살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아이를 대리만족으로 생각하는 부모와 살 필요가 없어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찬성 4번 토론자.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4번 토론자 조윤아입니다. 우선 주장을 발표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책 페인트에서 아키 505는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부모를 만나 설레고 행복해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부모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신과 맞는 부모를 선택한다면 아키 505가 느꼈던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들에게 부모 선택 권한이 있다면 자신과 맞는 부모를 만나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자신이 선택한 가정이므로 더 신중하게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지금보다 더 화목해질 것이고 가정이 화목해짐에 따라 건전하고 화목한 사회가 실현될 것입니다. 즉 청소년들에게 부모 선택 권한을 준 것만으로도 건전한 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청소년이 부모를 선택하지 않는 현재 사회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 지위, 재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사회는 점점 투명한 계급이 생기고 있지만 청소년이 부모를 고르면 태어날 때부터 신분, 지위, 재산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더 공평해지고 모두에게 기회가 생기는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과 재산이 정해져 있어 몇몇 아이들은 만 10세임에도 불구하고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몇몇 아이들은 집안이 가난해 단 1원의 재산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렸을 때부터 이미 신분과 재산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부모를 선택한다면 조금이나마 평등한 사회를 살 수 있고 친절하고 자신에게 맞는 부모를 만날 수 있기에 화목한 가정을 꾸려 더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소년에게 부모 선택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잠깐만 여기에 조금 개입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용어 정의론을 사실 안 해서 그렇기는 한데, 우리 이번 토론에서는요,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금수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로 가면 안 돼, 토론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나가 얘기한 것처럼 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 준범이가 얘기한 거는 고아였던 자식이, 고아였던 사람이 이제 자기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 우선 해당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내가 속한 부모를 포기할 수 있다는 권리거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이해요. 금수저 부모를 선택한다. 그거는 모르는 일이야. 알겠죠?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반대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1번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대측 1번 양신입니다. 저희 주장은 주어진 가족에 만족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갖추는 삶에서 맞춰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죠. 페인트하는 책에서는 버려진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우리들은 대부분 부모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제누 301이나 노아, 아키같이 부모님을 선택할 기회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주어진 환경, 나의 부모님에게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만족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소년에게 부모님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로 온 것에 감사하며 갖춰진 삶을 낮춰나가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번 토론자. 안녕하세요. 반대팀 토론자, 반대팀 2번 토론자 오윤태입니다. 윤태야, 마이크 안 잡아도 돼요, 손으로. 잘 들려요. 네. 자신이 만족하는 부모를 찾았어라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가진 부모를 만났더라고 해도 부모님은 면접을 볼 때 또한 30일 동안 같이 숙박을 하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자신의 실체를 숨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 예를 들면 제누 같은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부모와 자신과 비슷한 점이 많거나 자신의 취향이 비슷한 부모님을 찾다가 그런 부모님이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시간이 지나 여러 날 동안 결국 부모님 없이 NC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부모 선택권을 주면 분명히 불행해지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니 아이들에게 부모 선택권을 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반대 3번 토론자.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팀 3번 조장을 맡은 곽나현입니다. 부모가 잊은 자식을 못 잊을 수 있다. 아무리 아이가 부모의 삶을 버린다 하여도 부모가 아이를 못 버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의 삶을 포기한다고 해서 부모들 또한 아이들과의 삶을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리 이전 자식과의 삶을 버렸다 할지어도 혼자 있어도 아이를 또 입양해도 자꾸만 그 아이가 생각날 것입니다. 청소년 때까지의 추억이 있으니까요. 또 아이가 자신과의 삶을 버리고 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 내가 아이를 다시 키운다고 해도 과연 그 아이도 나를 버리지 않을 만큼 잘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는 행복할지라도 부모는 죄책감, 우울증, 자신감 하락, 자존감도 하락하는 등 아이를 다시 키운다고 해도 불안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네. 다 마치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번 해주면 좋아요. 자, 반대 4번. 윤수연. 네. 안녕하세요. 반대팀 4번 토론자 윤수연입니다. 부모가 변해서 삶이 더 불행해진다. 노아는 15살에 센터를 떠났다가 반년도 안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노아의 양부모님이 면접 때는 종교 같은 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종교를 너무 강요해서입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하게 하고 황금 같은 주말에도 종일 예배당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억지로 듣게 하기도 했습니다. 노아는 이것들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도 없는 봉사활동을 강요하는 걸 노아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부모님은 노아의 선택이 달려있는 면접 때는 종교 따위 신경 쓸 거 없다고 하며 노아의 마음을 끌었지만 막상 노아가 생활을 해보니 이 말은 순 거짓말이었습니다. 양부모들은 면접 때와는 다른 사람처럼 종교에는 관심도 없는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종교를 무척 강요했습니다. 노아는 종교에 뜻이 없는데도 억지로 긴 시간 동안 설교를 듣게 하는가 하면 심지어 노아 자신만의 주말을 예배당에서 날려버리게 하기도 하며 노아를 무척 힘들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아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결국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어 다시 센터로 돌아온 것입니다. 노아는 종교는 상관없다는 예비부모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양부모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면서 양부모는 자신들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노아에게 종교를 억지로 강요하며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종교에 마음이 없었지만 이런 양부모 때문에 자신이 시간을 뺏겨가며 억지로 종교활동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청소년들에게 부모 선택권을 주어도 양부모가 변해서 아이를 힘들게 하면 되려 그 아이의 삶이 더욱 불행해지니 청소년에게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발표를 다 끝냈고요. 찬성팀, 반대팀은 지금부터 약 3분간 교차조사를 준비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전 시간 너무 충분히 줬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교차조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한 주장에 대해서 최대 5분까지 얘기를 나눌 수 있고요. 1인당 최대 발언 시간은 1분이에요. 그냥 1분은 이제 내 느낌으로 1분 그리고 이제 교차조사는 최대 20분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차조사 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가능하면 골고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누구 먼저 하지? 자, 우선 내가 봤을 때 가장 빨랐던 건 조윤아였어. 조윤아 먼저 해볼게요. 네, 저는 반대 1번 토론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반대 1번 토론자께서 주어진 가족에 만족하고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의 부모님 같이 아이들을 대리만족으로 이용하는 부모님도 있고 또 2019년에 아동학대 건수가 30,070건이었던 것처럼 아이를 학대하고 폭력을 가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부모님들에는 맞춰 나가기가 힘들 뿐더러 맞춰 나가려고 해봤자 오히려 아이는 더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시은이 말고 다른 친구들도 반대팀에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손 들었는데 못 본 거 아니지? 오케이. 좋습니다. 조윤아 친구 아주, 이게 정문일침의 질문을 하나 해줬어요.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해줄 친구. 네. 고승호 해볼게요. 저도 반대측 첫 번째 주장을 하신 양시은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양시은님께서는 버려진 아이가 많이 없으므로 지금 우리 부모님께 만족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고아는 2만 명이고 매년 4천 명씩 고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버려진 아이는 많지만 입양되는 아이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아들은 부모가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자, 조금 개입을 하겠습니다. 승우 질문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질문의 의도가 뭐죠? 이게 그 고아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게 네. 우리가 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했는데 고아들은 지금 많이 실존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입양이 못 되고 있어서 많은 고아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직접 선택해서 고아들을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승우 친구는 고아들이 자기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오케이, 좋습니다. 약간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저 반론할래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제 승우 친구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대팀에서 오윤태 친구가 반론하겠습니다. 고아들이 불행하니까 고아들에게 부모를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아이가 만약에 부모를 선택했을 때도 자기가 면접을 보거나 30일 숙박을 할 때도 그 아이는 부모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실체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나중에 그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NC를 나갔을 때도 그럼 그 아이가 또 고아가 만약에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아이들에게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승우, 답 반박인가요? 네. 네, 반박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페인트란 책에서 NC에서는 부모들의 심리 검사와 지금 부모들의 현재 상황을 고려를 해서 부모님들과 아이들 면접을 할 수 있게 해줬으므로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양시은 친구 해볼게요. 그런데 페인트 책에서 첫 번째로 보면 부모님들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노리고 아이들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검사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런 부모님들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오윤태님의 말씀처럼 고아가 다시 많아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찾아온 것이니 만약에 돈을 얻게 되면 아이를 나중에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박준범 친구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직접 고아들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런 돈을 노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선택권 없이 그냥 자기가 아이를 돈 때문에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부모가 고아를 선택하면. 그런데 그런 부모에게 또 맞춰줘야 한다고 하면은 아이는 그 고아는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거고 그냥 부모에게 끌려가서 학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반대팀 1번 주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토론자 있으신가요? 네, 윤수연 토론자 먼저 해볼게요. 삼성 측은 첫 번째 주장으로 청소년에게 부모 선택권을 주면 아이가 적성에 맞게 자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러나 NC센터에도 돈을 노리고 돈 때문에 아이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많았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아이를 입양한 사람이니 돈을 얻을 대로 다 얻고 나면 아이는 방임하고 신경전체 안 쓰는 등 잘 돌보지 않겠죠. 아닙니다. 페인트라는 책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심리 검사 그런 정책을 더 강화를 해서 그런 일이 덜 발생하게 하게끔 해놓았습니다. 끝났나요, 시현 씨? 선생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 좀 반박해도 되나요? 네, 반복하세요. 하지만 그런 심리 검사를 한다고 해도 그런 부모님들을 아예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그런 일을 목적을 가지고 NC에 찾아온 부모가 있었는데 그런 사건을 계기로 페인트라는 책에서 NC에서는 그런 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심리 검사를 한층 더 강화시켰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면 고아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럼 그 고아들은 불행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윤태. 심리검사를 더 강화시켰다고 해서 일단 부모들이 아이를 찾으러 왔는데 찾으러 왔을 때는 그 아이를 진짜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온 건데 나중에 점점 사람 바뀌니까 점점 바뀌면서 자신의 마음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때 점점 안 좋은 마음이 생기면서 그 돈 때문에 돈으로 아이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네, 박준범 토론자. 우선은 돈 때문에 아이를 이용한다고 해도 아이가 직접 선택하고 아이가 그런 돈 때문에 자기를 선택하러 왔다는 거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런 청소년들이 페인트를 하니까 그런 돈 때문에 그런 나한테 왔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고 또한 가디언들도 우선 면접하기 전에 부모가 얼마나 괜찮은 부모인지 이렇게 심리검사와 다른 자기도 이렇게 검사를 해서 그런 부모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직접 선택을 한다면 그런 일은 별로 많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고승우 친구가 얘기했던 찬성 1번 주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차조사 할 친구 있을까요? 네, 좀 안 했던 친구들 위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발언이 없었던 친구를 위주로 하고 싶은데요. 네, 좋아서 광나연 먼저 해보겠습니다. 광나연 친구. 찬성 3번 주장에서 네, 하나의 어머니처럼 나쁜 부모가 있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나쁜 부모는 하나를 하나를 자신의 인형처럼 생각했다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쁜 부모가 있듯 입양한 상대가 나쁜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입양한 상대가 거기 심리검사랑 그다음에 거기 헬퍼들을 모두 속이고 아이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아이를 입양해서 나쁘게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에 아이에게 청소년에게 부모를 선택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센터에서는 이제 고아들이 이제 그거를 부모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택할 수 있고 여러 심사를 차례대로 3차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볼 수 있고 그만큼 꼼꼼히 심사를 하니까 그런 부모들을 만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광나연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그 여러분의 이건 답변이니까 말하지 말고 지난번 예전에 나쁜 부모가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헬퍼가 그걸 빠르게 눈치채지 않았다면 아이는 그 나쁜 부모의 입양 갔을 것입니다. 그 나쁜 부모는 수상한 낌새를 보였고 그다음에 알고 보니 그 나쁜 부모는 아이를 그저 자신에게 맞는 인형으로 만들기 위해 입양하려는 목적을 갖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헬퍼가 이 사실을 못 알아챘다면 아이는 그대로 나쁜 부모에게 입양을 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네. 조윤아 친구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책에서 노아처럼 자신과 맞지 않는 부모님에게 갔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노아처럼 다시 NC센터로 돌아와서 새로운 부모님을 찾는 면접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NC센터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별로 맞지 않는 부모님을 만난다면 벗어날 수 없고 계속 그 부모님과 살아야 하지만 청소년에게 부모 선택 기회가 있다면 페인트에서 노아처럼 다시 NC센터로 돌아와 새로운 부모 면접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또 자, 그럼 우선 3번 찬성팀 3번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팀 주장에 대해서 혹시 박준범 신윤서 친구 먼저 해볼게요. 반대 3번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반대 측 3번 주장에서 부모가 삶을 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이를 잊을 수 없다고. 그렇다면 세간에서 아키는 좋은 부모를 만났고 부모도 아키를 마음에 들어 했죠? 네? 네. 네. 그렇다면 그리고 부모는 어른이니까 순진하지는 않고 아이하고 본지 별로 안 되었죠? 네? 네, 나연이 계속 마이크 켜놓고 있어야 돼요. 네, 지금 답변하는 친구는 네, 네라고 했어요, 윤서. 그렇다면 부모는 아이를 키우고 다시 아이가 부모를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돌아가면 부모는 본지 별로 안 되어서 정이 별로 없고 부모는 이런 일을 일단 예상하고 있었을 테니 상관없지 않나요? 자, 좋습니다. 해야지. 네, 좋습니다. 네, 자, 우선 준범이 혹시 다른 질문 하려고 하나요? 네. 네, 우선 저는 반대 2번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겠습니다. 이번 주장으로 네. 자신이 원하는 부모를 찾아도 불행하게 되고 부모를 찾다가 결국에는 고아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제노는 성격이 워낙 소심하고 신중해서 부모 면접을 볼 때 정말 신중하고 부모를 1차 면접에서 바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지만 여기서 가디언은 제노를 잘 알고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제노를 2차 면접까지 가서 거의 입양이 될 때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제노가 아닌 다른 고아들은 가디언의 도움으로 좋은 부모를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부모를 잘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아가 부모 면접을 보므로 부모의 장점과 자신과 부모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하고 좋은 부모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좋습니다.
교차조사를 여기까지 해볼까요? 아니면 더 할 친구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굉장히 전략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해요. 네, 우리 예선하고 본선에서 선생님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쵸? 질문이 조금 명료하지 않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답변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잘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반론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교차조사 끝났고 반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4번 토론자부터 시작해주세요. 반대 4번 토론자. 근데 반론은 네. 꼭 그 찬성 측에 대한 주장을 다 반론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할 만큼 하세요. 네. 일단 찬성 측 첫 번째 주장에 대해 반론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은 첫 번째 주장으로 아이가 적성에 맞게 자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NC센터에는 빚이 많아 아이를 입양해 지원금을 받으며 빚을 갚거나 노후 자금이 부족해 양육지원금을 대신 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 아이를 원하고 잘 키우려고 입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득을 보려고 청소년 부모 선택제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부모들의 착한 겉모습만 보고 고른 청소년들은 평생을 불행하고 제대로 된 돌봄을 못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소년이 부모를 선택하면 아이들이 되려 부모의 케어를 못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에게 부모를 선택할 권리를 줘서는 안 됩니다. 찬성 측 세 번째 주장에 대해 반론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세 번째 주장에서 부모를 선택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종교를 강요하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예배당에 가는 등 자유를 억압받았습니다. 이렇듯 부모가 변해서 삶이 불행해질 수도 있으니 청소년에게 부모 선택권을 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네. 근데 제 거 아닌 거에 반론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토론자. 반대 3번 광래연 토론자. 네. 반대 주장, 찬성 주장 3번 주장에서, 그냥 읽을게요, 제 거. 부모를 결정하는 아이들은 아직 어린 청소년입니다. 나쁜 부모를 어린 만큼 판단을 못하죠. 비록 주변에 어른들이 있을지라도 어른들조차 못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른들조차 못 알아차리는 나쁜 부모를 청소년들은 과연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선택할 권리를 줘서는 안 됩니다. 끝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저 썼는데 근거 자료가 없어서 딱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반대 2번 토론자. 찬성팀은 첫 번째 주장으로 아이가 부모를 직접 선택한다면 적성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골라서 부모가 되어 결국 NC를 떠나면 지금 있는 대부분의 부모처럼 그들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만 시키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찬성팀 3번째 주장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면접일 볼 때나 숙박을 할 때는 언제든지 자신의 실체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NC를 그 사람이랑 숙박을 다 마친 후 NC를 나가면 꼭 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그게요. 근데 지금 여기 찬성에서 쓴 주장들 중에 하나를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요, 꼭, 주장들의 전부다. 시은이 지금 질문할 수 없어요. 준비한 만큼 해보세요. 저는 네. 찬성 측 4번 주장. 세 번째 교차조사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잠깐 옮겨가지고. 부모를 선택하면 하나의 부모님처럼 꼭두가시처럼 조정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입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 같은 부모님의 경우는 매우 소수입니다. 맞습니까?
우린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은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네, 쭉 하시면 됩니다. 네, 전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찬성팀 해보도록 할게요. 찬성팀 4번 토론자. 네. 반대 1번 주장에서는 주어진 가족에 만족하고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님, 대리만족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모님도 과연 맞추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이가 맞추려고 할 때마다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2번 주장에서는 자신이 만족하는 부모를 찾아도 불행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실체를 숨길 수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NC센터에서는 심리검사로 이를 판단하고 심리검사를 부모님이 통과하였다고 해도 페인트에서 실체를 숨기는 부모를 재누301 같이 15점을 주는 아이에게 보내 걸러내고 있습니다. 즉 실체를 숨기는 부모님은 이미 NC센터에서 걸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체를 숨기는 부모님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반대 3번 주장에서 부모님은 아이를 못 버릴 수 있고 버렸다 해도 그 아이가 생각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를 나쁘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아이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건전한 사회가 설립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반대 4번 주장에서는 노아를 예시로 들며 부모 선택권이 주어져도 아이가 불행하게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NC센터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이는 부모 선택권이 없는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부모 선택권이 없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합니다. 이는 아이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줄 것이므로 부모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이상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윤아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토론자 신윤서 토론자. 반대측 1번 주장을 반론하겠습니다. 반대측 첫 번째 주장으로는 주어진 가족을 만족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자신이 원하는 가족과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좋고 주어진 가족이 학대를 하는 나쁜 가족도 될 수 있고 대리만족으로 아이를 대하는 가족도 있을 수 있어 불행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반대측 3번 주장을 반론하겠습니다. 반대측 3번 주장으로는 부모가 삶을 버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키랑 아키를 만난 부모가 서로 마음에 들어서 가족이 되고 싶듯이 심사를 해서 아이가 부모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이 거의 없을 테고 만약 돈의 목적으로 아이를 키운 뒤 아이가 다시 센터로 돌아가면 돈의 목적으로 아이를 키워서 부모가 아이랑 정이 없을 테고 만약 정말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아이를 입양하면 아이가 다시 돌아가는 것도 예상하고 각오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부모를 선택할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토론자. 우선 저는 반대 1번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겠습니다. 우선은 주어진 가족에 대해 만족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자신의 친부모에게 점수를 준다면 빵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고아들도 부모가 만약 강제로 자신을 선택해서 자신을 입양했다면 그 부모에게 점수를 매길 시간조차 없이 선택권 없이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직접 부모를 선택한다면 100점짜리 부모도 충분히 만날 수 있으므로 고아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또한 반대측 4번 주장에서 부모 때문에 삶이 불행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아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부모랑 잘 살게 되었고요. 다른 고아들도 부모와 만족해서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지만 만약에 부모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바로 다시 NC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고아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부모가 만약에 아이를 직접 선택한다면 돈을 받고 계속 아이를 강제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가 직접 부모를 선택한다면 그 돈 때문에 아이를 고르는 부모는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페인트로 그런 나쁜 부모들을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직접 부모를 선택해야 더 정확하고 100점짜리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찬성 1번 토론자. 반대측은 첫 번째 주장에서 버려진 아이가 적음으로 우리의 생활에 만족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입양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불행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이가 부모를 직접 선택하면은 이런 점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직접 부모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대한 반론이 있겠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직접 선택하면 불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30일간 부모와 같이 숙박을 하면서 부모를 자세히 알 수 있고 그리고 부모의 비슷한 점만 보고 부모를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주장에 대한 반론이 있겠습니다. 부모는 버려진 아이가 생각이 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서 교훈을 얻고 부모들은 새 아이들에게 더 잘 대해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주장에 대한 반론이 있겠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점을 강요하면서 아이가 불행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NC에 와서 부모를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으므로 아이는 부모를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드디어 경기가 끝났습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심사평을 좀 바로 해보죠, 선생님. 어때요? 심사위원장님, 바로 심사평 가능하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너무 잘 해주었고, 네. 이때까지 입론서 쓰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많이 수고했고, 자, 전반적인 이제 심사평을 하자면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스크립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닌데 아이들이 이렇게 써온 거 물론 이제 뭐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한 거잖아요. 본인이 쓴 글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글을 읽으면 아이가 부모가 선택하는 적성에 맞게 부모님 뭐 선택할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다음 토론대회에 나갈 때 준비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앞을 보면서 이야기하듯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달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잘 준비한 것들을 잘 얘기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논리가 사실 부족하더라도 좀 야무지게 얘기를 하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논리는 너무 좋아. 근데 그걸 전달할 수가 없어. 그럼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장을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라는 근거 제시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자꾸만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선택권이 없으면 또다시 선택권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선택권이 있을 때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왜 도대체 선택권이 있을 때 좋은지 잘 모르겠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여기까지. 자, 자세한 것들은 이제 지훈 선생님이 더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수고 많았어요. 맞아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서쌤도 짧게 한번 피드백 주시죠. 네. 일단 친구들이 다 토론반 수업을 다 마스터하거나 특히 구두로 하는 말로 하는 토론을 많이 해보지 못했는데 도전해본 것의 의의가 되게 큰 것 같고 이번에 해보면서 느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가 많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완벽하게 숙지되지 않으면 말로써 논리적으로 나오지 않는구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걸 내가 말로 할 때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게 맞나? 생각하면서 글을 써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뭐 결과와 상관없이 굉장히 값진 경험들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나이에 저는 그런 경험 해보지 못했으니까 저도요. 네. 좋은 어, 기회니까 뭐 기죽지 말고 앞으로 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박수. 근데 정말 맞는 말인 게, 선생님도 니네 나이 때 이런 거 배웠으면 나 지금 막 날라다녔을 것 같아. 근데 하여튼 되게 좋은 기회는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저는 조금 세세하게 한번 조금 평가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합의를 해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이제 토론 대회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논제에 대한, 에? 분석. 네, 진행할게요. 내가 물어보기 전에 말하지 마세요. 예, 자, 그러니까, 토론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논제 분석이에요. 그쵸, 선미쌤? 논제 분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논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논제에 대해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찾아낸다는 거거든? 자, 그런데, 좀 이렇게 얘기해볼게. 우리가 수업할 때, 쟁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막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전으로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 논제가 뭐였냐면, 청소년들에게 뭐였어요? 윤태야. 논제가 뭐야? 청소년들에게 부모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이게 지금 논제였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청소년이 뭐고, 여기서 부모가 뭐고, 여기서 선택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거를 얘기를 해봐야 돼, 그지?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우리 책에서 나온 거는 뭐야, 준범아? 그 페인트 해가지고 그렇지. NC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얘네는 이제 막 이미 버려진 아이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페인트를 통해서 부모를 선택한다야. 맞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여기서 선택할 권리라는 게 어떻게 선택한다는 걸까? 윤서야. 또 뭐가 있을까? 윤서 대답 못하네. 유나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 알아. 너 잘 알고 있어. 네가 제일 잘 알고 있어. 지금 오늘 토론을 제일 잘 이해했어요. 네. 선택이 입양되는 부모를 고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선택한다. 이것도 작품 안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되게 많이 나왔던 건데 입양을 갔다가도 부모를 또다시 버릴 수도 있는. 자기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자기가 입양을 갔다가도 스스로 파양할 수 있는 권리야. 이 부모님 이상한데? 막 나한테 막 종교를 너무 강요해. 그래서 보통은요, 파양이라는 게 부모가 파양을 하지, 애가 파양하지 않거든? 물론 애가 파양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되게 아이가 파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와요. 세 번째는 뭐야? 그럼 이거는 지금 NC센터에 대한 책 내용이죠.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우리야, 우리. 진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그럼 부모를 어떻게 선택해? 금수저 부모를 선택하자는 거야? 가능해?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왜냐면 금수저인 부모가 나를 선택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다고 그 집에 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 그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비현실적인 거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물론 이거 독서 토론이니까 책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대로 써도 되고요. 만약에 현실 세계로 만약에 갖고 온다면, 시사 토론으로 바꾼다면,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조건을 제시해줘야 돼. 그건 뭔지 알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 근데 부모님이 좀 이상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NC센터에 들어온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동보호시설에 아동보호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시설에 갈 수 있다. 이게 사실 안 돼. 부모님이 애동시설에 보내야지 애가 스스로 갈 수는 없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번 토론을 접했어야 됐어. 그러니까 네 번째로 만약에 돈 많은 부모님을 선택해야 된다. 선택합니다. 이거는 애초에 해당이 안 되는 토론이었어요. 알겠죠? 네, 요거 지금 우선 안 되고 이거 1, 2, 3번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봐. 여기서 또 봤을 때 1, 2번이요. 논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또 생각을 해봐. 1번, 2번이
논의의 여지가 있나? 그걸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시연아, 어떻게 생각해? NC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페인트를 통해서 부모를 선택한다는 것이 좋게 느껴져, 그러니까 이게 나쁜 쪽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어? 아니, 선택하지 맙시다, 부모.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차라리 오히려 그게 좀 쟁점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또 쟁점이 안 돼. 아니, 부모를 선택하지 말자.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지 말자. 이런 거는 좀 어렵잖아. 오히려 그래서 지금 이번 토론에서 좀 메인이 되는 건 2번하고 3번이었어. 그래서 만약에 1번하고 4번 쪽으로 얘기를 했다면 조금 이 토론이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자, 그래서 되게 어려워. 토론 대회를 준비할 때 이 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논제가 의미하는 어떤 걸 토의하고 싶은가, 그거를 찾아내는 게 토론 논제 분석이라고 해요. 논제 분석이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찬성 쪽에 몇 친구들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 이제 좀 저기 반대팀 내용을 좀 봅시다. 반대팀 평가를 좀 해볼게요. 반대팀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 부모님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어도 불행해진다. 이 주장이 나왔어. 그치? 이 주장이 나왔었는데 이 주장은 문제점이 뭐야? 뭐에 대한 얘기야?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 사실은. 이 1번에 대해서 얘기가 됐단 말이야. 근데 이건 지금 반례라고 사실 예시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반대되는 예시로 이제 선택을 한 거긴 한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도 불행해지는데, 자기가 못 선택하면 어때? 더 불행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나도 예상이 되는 주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아까워.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게 주장으로서의 조금, 그게 좀, 가치가 좀 조금 떨어졌다. 그거를 우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찬성팀에 이제 어떤 친구가 계속 요 얘기를 했었어요. 자, 찬성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걸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으면 고아가 계속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난 솔직히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선생님들하고 지금 2번 정도 회의를 하면서, 고아가 선택할 수 없으면 왜 고아가 증가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가 그러면 깔려야 되는 게 이런 거거든? 내가 지금 부모님이 없어. 그런데 내가 그냥 선택했어. 윤수연을 내 부모로 찍는다! 그러면 그냥 부모가 되는 건가? 근데 이 사회에서 그걸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오히려 선택권이 있을 때 더 매칭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오히려 고아가 더 증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막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왜 선택권이 없으면 고아가 더 증가하지? 그거에 대한 근거가 조금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심사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조금 됐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런 게 조금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팀이 아니고 찬성팀. 찬성팀에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준 것도 좀 좋은 게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노아가 다시 부모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페인트를 통해서 페인트 과정이 좀 합리적인가? 이게 얘기가 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게 더 좋은가? 나쁜가? 약간 이걸로 이제 얘기가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때 찬성 쪽에서 이 얘기를 해줬어. 결국에는 페인트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페인트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지? 다시 아이가 파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이것도 계속 선택권이라는 거죠. 이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훨씬 이전의 시스템보다 좋다라고 우선 얘기가 나왔어. 우선 그게 우선 굉장히 가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친구들이 찬성 쪽에서 왜 이 주장을 안 했는지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 찬성 쪽에서 꼭 나와야 되는 주장이 있었거든. 내가 이걸 쓴 친구가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걸 왜 안 썼는지 모르겠어. 이 주장은 반드시 나왔어야 되는데. 뭔지 알아요? 찬성 쪽에서는요.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게 되잖아. 그러면 부모가 아이에게 잘해주게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정이 더 화목해진다. 이 주장이 나왔어야 됐어. 근데 이 주장이 지금 찬성 쪽에서 아예 안 나왔어. 이전 부모는 아이가 자기가 뭐 하지 않으면 아이가 안 떠나니까 뭘 해도 그냥 가만히 그치? 있죠? 어. 그러니까 그러면 뭐 뭘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좀 험하게 대하는데 만약 아이가 이 부모 나한테 너무 못해준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되니까 맞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성팀에서 이 주장이 필수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 주장이 아예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주장이 아예 안 나왔어. 그게 좀 아쉬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요걸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거야.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이번 토론대회 왜 한다고 했지? 양시윤 친구? 얘기해볼까요? 이 토론대회 왜 피드백을 받으려고요. 피드백을 받으려고.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토론대회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해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엄청 집중하고 지금 이해가 막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요. 하여튼 이번 마지막에 이렇게 경기까지 해보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또 있었을 거고, 이런 게 내가 좀 부족했구나. 내가 뭘 반론이라는 걸 잘 몰랐구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를 딱 알고, 수업 때 배우면 더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친구 너무 잘했어. 박수!